자, 872번입니다. 자, 만 원짜리가 두 장이 있고요. 500원짜리가 세 개가 있고 100원짜리가 네 개가 있습니다. 자, 이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.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인데, 여러분들 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이 금액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. 자, 일단 좀 쉬운 것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바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요, 간단합니다. 어떻게 간단하냐? 바로 이 돈은 일부 또는 전부니까, 일부란 말은 이 두 장 중에서 일부분은 한 장만 사용해도 되고 이 전부 두 장을 사용해도 된다는 말이에요. 동전 세 개면 한 장만 사용해도 되고 하나만 사용해도 되고 세 개 모두를 사용해도 된다는 말입니다. 근데 지불한다는 말은 내가 금액을 이 돈을 계산한다는 뜻이겠죠, 그죠? 이 한 장과 이 천 원짜리와 500원짜리와 100원짜리 동전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돈의 종류를 구하라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. 천 원짜리를 한 장도 안 쓰고 500원짜리도 안 쓰고 100원짜리를 하나만 쓴다면 100원이라는 지불하는 방법이 되겠죠. 100원짜리 두 개 하면 200원이 되겠고, 만약에 500원짜리 하나와 100원짜리 두 개라면 500원과 200원에서 700원도 지불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. 알겠습니까? 또 1000원짜리 한 장, 500원짜리 한 장,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사용하면 1000원, 500원, 100원 해서 1600원도 되겠죠. 되겠나요? 자, 따라서 근데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잖아요. 자, 그러면 1000원짜리가 두 장이 있으니까 내가 1000원짜리를 이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것은, 자, 하나도 1000원짜리를 안 써도 되겠죠. 안 써도 되고 한 장을 써도 되고 두 장을 써도 되니까 바로 몇 가지가 된다? 세 가지를 돈을 지불할 수가 있겠죠. 그죠? 자, 그 각각에 대하여 500원짜리는 맞죠? 500원짜리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. 그 따라서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곱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500원짜리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, 둘, 세 개 모두 다 사용할 수도 되니까 네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. 또 일이 끝나지 않았죠. 100원짜리는 네 개가 있으니까 하나도 사용 안 해도 되고 전체 하나 한 가지, 두 개, 세 개, 네 개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섯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겠습니까? 이해됩니까? 자, 다시 한번 보세요. 요 3은 뭐죠? 천 원짜리를 사용 안 하는 경우와 한 장 사용하는 경우와 두 장 사용하는 경우죠. 요 4는 바로 500원짜리를 하나도 사용 안 하는 경우와 한 개, 두 개, 세 개 사용하는 거고, 요 5라는 것은 100원짜리를 하나도 사용 안 하는 경우와 한 가지, 두 개, 세 개, 네 개를 사용하는 토탈 다섯 가지죠. 자, 그렇게 하면 바로 몇 가지가 됩니까? 60가지가 되겠죠. 그죠? 맞습니까? 자,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인가요? 영어는 지불할 수 없다 그랬죠. 맞죠? 영어를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니까, 만약에 1000원짜리를 한 장도 사용 안 하고 500원짜리도 하나도 사용 안 하고 또 100원짜리도 하나도 사용 안 한다면 여기는 영원히 존재할 수가 있겠죠. 따라서 이렇게 000이 되는 몇 가지, 한 가지를 반드시 빼어줘야 됩니다. 따라서 60에서 1을 빼면 몇 가지가 된다? 59가지가 바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, 즉 A의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. 아시겠나요? 이해됩니까? 그런데 두 번째, 지불할 수 있는 자, 여기에 금액이 있습니다. 금액이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속에는요, 여러분들 1000원짜리 한 장만 하면 얼마예요? 1000원이죠. 1000원이고, 만약에 500원짜리만 두 개 사용한다 해도 1000원이 되겠죠. 그죠? 맞나요? 이해됩니까? 요런 경우가 요런 1000원짜리 한 장만 사용하는 경우와 500원짜리 두 개만 사용해도 1000원이 되잖아요. 그죠? 아니면
1,000원짜리 한 장에다가 1,000원짜리 한 장에다 500, 100원짜리 두 개 사용한 1,200원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1,200원을 500원짜리 두 개 사용하면서 100원짜리 두 개 사용한 1,200원도 있을 수가 있죠. 이런 경우가 여기 59가지 다 들어간 거예요. 그게 바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자, 방법이 다르죠. 얘는 1,000원짜리 한 장에 바로 얼마 되죠? 1,000원짜리 한 장을 넣는 거고 얘는 500원짜리 몇 장을 넣는 거예요. 두 장, 500원짜리 두 개를 넣는 거죠. 얘는 1,000원짜리 한 장에 100원짜리 두 개를 넣는 거죠. 아니면 500원짜리 몇 개에 두 개에 100원짜리 두 개를 넣는 거죠. 자, 돈의 종류는 다르지만 여러분들 금액은 똑같잖아요. 그죠? 따라서 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동전을 내느냐, 어떤 지폐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뭐 한다? 다르게 보는 거예요.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다르게 보는 거죠.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두 번째는 바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. 금액. 금액이란 말은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를 뭐 하겠다? 똑같은 경우로 보겠단 말이에요.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는 1,000원으로 똑같이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는 돈을 동전이나 지폐를 내는 경우는 다르지만 똑같이 보겠다는 말이 바로 금액의 수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.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화폐를 내느냐에 따라서 같은 돈이 되어도 다르게 보겠다는 말이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은 화폐를 다르게 내도 금액이 같으면 같은 것으로 보겠다는 말이에요.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잘 한번 봅시다. 자, 이 내용은 그냥 두 장이니까 안 써도 되니까 세 가지, 세 개니까 안 써도 되니까 네 가지, 네 개니까 안 써도 되니까 다섯 가지로 생각하면서 영어들을 빼주면 되겠지만 자, 이런 경우는 보면 이 100원짜리 이 네 개는 모두 다 더해도 400원밖에 안 되죠. 따라서 100원짜리 네 장을 다 쓰는 경우는 이 1,000원짜리와 500원짜리를 사용해서 400원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. 그죠? 이해됩니까? 그런데 500원짜리와 1,000원짜리를 보면 500원짜리는 세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500원짜리를 몇 개로 두 개를 더해버리면 뭡니까? 1,000원이 돼버리죠. 이 1,000원이 돼버린다는 말은 1,000원짜리를 몇 장 써도 되나요? 한 장을 써도 1,000원이 되겠죠. 방금처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경우를 다르게 보지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볼 때는 이걸 같은 거로 봐야 되거든요. 자,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꾸어서 처리하면 됩니다. 바꾸어서 처리한다. 바꾸어서 처리한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. 그게 무슨 말이냐? 이 1,000원짜리 두 장과 1,000원짜리 한 장과 500원짜리 두 개가 동일한 1,000원이 되기 때문에 이 1,000원짜리 지폐 두 장을 500원짜리로 모두 바꿨습니다. 그러면 이 1,000원짜리 두 장은 2,000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500원짜리 몇 개죠? 500원짜리 몇 개와 똑같다? 바로 4개와 똑같죠. 4개와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. 500원짜리는 1,000원짜리를 500으로 바꾸면 4개가 되고 원래 기존에 3개가 있으니까 토탈 몇 개로 보고 7개로 보고 7개로 보고 100원짜리는 그대로 몇 개? 4개로 보는 거예요. 4개로. 됐나요? 그러면 같은 돈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. 이처럼 1,000원짜리 한 장과 500원짜리 두 장에 의해서 1,000원이 같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이런 경우는 100원짜리 내기를 아무리 해도 5,500원이 될 수 없잖아요. 아시겠습니까? 자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뭐 한다? 바꾸어 놓고 계산을 하면 어떻게 계산한다? 위에 것처럼 우리가 지불 이 상태로 바꾸어 놓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까? 그러면 전체 5변자를 7개니까 쓰지 않아도 되고 한 가지 써도 되고 두 가지 써도 다 써도 되니까 8가지가 되겠죠. 그 각각에 대하여 100원짜리는 4개 있으니까 안 써도 되고 모두 다 사용해도 되니까
5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맞죠? 이때도 우리 앞에처럼 바로 얘도 안 써도 되고 얘도 안 써도 되는 경우가 각각 들어가 있죠. 그 한 가지를 영원을 빼주는 거죠. 요 1이 바로 뭡니까? 영원이죠. 영원. 그죠? 그 1을 빼주면 바로 얼마 되겠습니까? 39가 되겠네요. 그죠? 바로 40이니까 1을 빼면 39가 되겠습니다. 이놈이 바로 B의 값이 되는 거예요. 따라서 A-B는 59에서 39를 빼니까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? 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. 이해되나요? 자,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다르다는 거. 바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일 때는 자, 같은 종류를 만들 수 있을 때는 이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꾸어 놓고 바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렇게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. 873번입니다. 10원짜리 동전 3개, 50원짜리 동전 2개, 100원짜리 동전 2개가 있습니다. 이 동전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죠. 방법. 지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자, 그러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10원짜리는 3개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, 둘, 3개 모두 다 사용해도 되니까 4가지가 되겠죠. 자, 50원짜리는 2개니까 자, 10원짜리를 사용했을 때 50원짜리도 사용해야 되니까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한 가지, 2가지를 다 사용해도 되니까 3가지가 되겠죠. 자, 100원짜리는 동전이 2개니까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, 2가지 다 사용해도 되니까 3가지가 되는데 자, 다시 우리 앞에서 했는 것처럼 해볼까요? 요 4가지는 10원짜리를 하나도 사용 안 해도 되고 한 가지, 2가지, 3가지가 되겠네요. 얘는 50원짜리를 사용 안 해도 되고 한 가지, 2가지. 얘는 100원짜리 동전을 사용 안 해도 되고 한 가지, 2가지가 되겠죠.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됩니까? 이 0일 때는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되죠. 0원이니까 다시 하나를 빼줘야 된다고 그랬죠. 그러면 94, 36에서 1을 빼니까 전체 몇 가지가 된다? 35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. 이해되나요? 아시겠나요? 그럼 참고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아니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라고 했다고 가정합시다. 자, 그럼 봅시다. 10원짜리 3개는 아무리 다 더해도 50원이 될 수가 없죠. 근데 50원짜리 2개는 더하면 100원이 되죠. 그러면 이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꾸어 주면 되겠네요. 그러면 100원짜리가 2개면 200원이니까 200원은 50원짜리 동전. 이게 50원짜리 동전 몇 개와 똑같다? 바로 4개와 똑같겠네요. 그죠? 따라서 이 문제는 10원짜리는 몇 개 있다? 10원짜리는 몇 개 있고 3개가 있고 자, 50원짜리는 몇 개 있다? 50원짜리는 기존에 있는 2개와 100원짜리를 교환한 4개를 합쳐서 이 2개와 4개를 합쳐서 몇 개로 보면 되겠습니까? 6개로 보면 되겠죠. 그래놓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면 되니까 10원짜리가 3개니까 4가지, 50원짜리는 6가지니까 7가지죠. 그런데 지불 하나도 안 내면 안 되니까 0원인 경우 한 가지를 빼줘야 되겠죠. 따라서 28-1은 바로 얼마 된다? 2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문제의 정답은 35지만 비교를 다시 한번 더 풀어봤는 게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874번입니다. 자, 10,000원짜리 3장, 5,000원짜리 2장, 100원짜리 지폐 6장이 있습니다. 이 지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, 바로 A를 한번 구해볼까요?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쉽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. 10,000원짜리가 3장이니까 몇 가지? 4가지가 되겠네요. 맞죠? 우리 앞에서 몇 번 해봤으니까 빨리 갑시다. 5,000원짜리는 2장이니까 몇 가지? 3가지. 자, 1,000원짜리는 6장이니까 몇 가지? 7가지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영어는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죠. 그러면 자, 3, 7이 21이니까 84가지에서 한 가지를 뺀 바로 83가지가 바로
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되겠죠. 맞습니까? 자, 그러면 B인 경우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니까 한번 볼까요? 이 1,000원짜리를 6장은 5,000원을 만들 수가 있죠. 1,000원짜리가 6장 있으면 5장 가지고 5,000원으로 만들 수가 있고 또 5,000원짜리 2장은 또 10,000원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. 그죠? 맞습니까? 자, 그래서 모두 다 1,000원짜리를 가지고 5,000원짜리를 만들 수가 있고 5,000원짜리 가지고 또 10,000원짜리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큰 돈을 모두 다 작은 돈, 이 1,000원짜리로 다 바꾸어줘야 되겠네요. 그 10,000원짜리 세 장이면 3만 원이죠. 3만 원이면 야는 1,000원짜리 얼마하고 똑같습니까? 30장과 똑같겠네요. 5,000원짜리 두 장이면 10,000원이니까 10,000원이면 1,000원짜리 몇 장과 똑같습니까? 10장과 똑같겠습니다. 그래서 이 10,000원짜리와 5,000원짜리를 모두 다 1,000원짜리로 바꿔주면 되겠네요. 그러면 30장과 10장이면 40장인가 기존의 6장이니까 바로 1,000원짜리 1,000원짜리가 몇 장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? 46장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이것으로 바로 뭡니까?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한 장 사용해도 되고 모두 사용해도 되니까 47가지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죠. 왜? 영월이 되니까 이를 빼주면 되겠네요. 따라서 46이 되겠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그러므로 A-B는 83에서 46을 빼면 되겠네요. 그죠? 37이 되어서 자, A-B는 37이라는 값을 알 수 있겠습니다. 이해되시나요?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조사할 때는 바로 이 작은 돈을 가지고 큰 돈을 만들 수 있으면 이 큰 돈들을 무조건 작은 돈으로 다 바꾸어줘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875번입니다. 자, 네 지점 PQRS 사이에 오른쪽 그림 같은 도로망이 있습니다. P에서 Q까지는 두 가지의 도로, 또 P와 R도 두 가지, R과 S는 두 가지, Q와 S는 세 가지가 있네요. 근데 이 P 지점에서 출발하여 S 지점까지 가는 P에서 출발하여 S 지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. 단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습니다. 자, 그러면 P에서 S까지 가려면 그죠? 어떻게 갈 수가 있나요? 먼저 P에서 반드시 Q를 거쳐서 S로 갈 수 있는 경우와 P에서 R을 거쳐서 S로 갈 수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네요. 그죠? 다른 경우는 없죠. 맞습니까? 자, 그러면 P에서 Q로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나요?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곱하기를 하면 되겠네요. Q에서 S로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? 세 가지가 되니까 토탈 6가지가 되겠고 P에서 R로 가는 경우도 몇 가지입니까? 두 가지가 되고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곱하기죠. R에서 S로 또 가는 경우가 두 가지가 되니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뭐 했나요? 우리가 분류를 했죠. 저 Q를 거치는 경우와 R을 거치는 경우 두 가지로 분류를 했으니까 더해주면 바로 몇 가지가 된다? 바로 1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것. 이런 유형 많이 풀어봤죠.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바로 분류를 해서 처리하고 P에서 Q를 거쳐 S로 갈 때는 반드시 곱의 법칙을 이용해야 되겠죠.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곱의 법칙을 이용한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. 이 문제는 바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동시에 다 사용되는 겁니다. 분류를 해서 생각하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자, 876번입니다. 민진의 집, 학교, 도서관 사이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길이 있는데 민지가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와 도서관을 한 번씩만 거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네요. 자, 민지가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와 도서관을 거쳐서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네요. 그죠? 그러면 첫 번째 민지가 집에서 학교를 갔다가
도서관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민지가 집에서 도서관을 가서 학교를 거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.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? 없겠죠, 그죠? 따라서 뭐를 했다? 두 개를 우리는 뭘 했습니까? 분류를 했는데 여러분들 중복되는 경우가 있나요? 없겠죠, 그죠? 위치가 순서가 다르고 또 빠진 것은 없죠.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. 그런 다음에 계산해 주면 되죠. 자, 집에서 학교까지는 몇 가지? 두 가지. 일이 끝나지 않았죠. 학교에서 도서관도 두 가지. 자, 도서관은 다시 집으로 가는 게 몇 가지? 세 가지가 되어서 12가지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집에서 도서관을 가는 경우 몇 가지?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그죠? 일이 끝나지 않았죠. 도서관에서 학교도 두 가지, 학교에서 집으로 다시 가는 것도 두 가지니까 바로 12가지가 되겠죠. 이 길은 다 다른 길이잖아요. 그죠? 그러므로 분류를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? 24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. 처리할 수 있겠죠?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자, 877번입니다. 네 지점 A, B, C, D 사이에 오른쪽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A 지점에서 여기서 출발하여 C 지점에 가는 거 여기가 도착이에요.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도착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자, 그러면 A에서 C로 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. 자, 그러면 먼저 A에서 나는 B를 갔다가 A에서 B를 갔다가 B에서 C로 바로 도착할 수도 있지만 D로 갔다가 C로 갈 수도 있겠죠. 따라서 B에서 C로 바로 갈 수도 있는 경우와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D로 갔다가 C로 다시 갈 수도 있겠죠. 맞습니까? 이번에는 A에서 B로 먼저 가는 게 아니고 D로 먼저 올 수도 있죠. A에서 D로 먼저 왔을 때도 C로 바로 갈 수도 있고 B를 거쳐서 C로 갈 수도 있으니까 C로 가는 경우와 A에서 D를 거쳤다가 B를 거치고 C를 갈 수 있는 이런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할 수 있겠나요? 되겠나요? A에서 C를 갈 때 B를 거치고 C로 바로 D를 가고 C. A에서 D를 가서 B를 거친 다음에 C나 아니면 D에서 바로 C로 갈 수 있는 이렇게 토탈 네 가지로 뭐 할 수 있다. 여러분들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. 이런 분류가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. 자, 그러면 각각을 계산해 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. 분류를 하고 여기는 빠진 게 없죠. C로 갈 때 빠진 경우도 없고 중복되는 경우도 없습니다. 그럼 A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? 세 가지. B에서 C로 가는 경우 한 가지가 되어서 세 가지로. 그 세 가지가 요렇게 해서 한 가지. 여기를 따라서 한 가지, 여기를 따라서 한 가지가 서로 다르죠. 그죠? 자, 다시 A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? 세 가지고 B에서 D로 가는 경우가 두 가지죠. 그리고 D에서 C로 가는 경우가 또 두 가지니까 일이 끝나지 않으니까 곱하기입니다. 그죠? 따라서 12가지네요. 이번에는 A에서 D로 가는 경우 두 가지에다가 일이 끝나지 않았죠. D에서 C로 가는 경우도 두 가지니까 토탈 네 가지가 되고 A에서 D로 가는 경우 두 가지고 일이 끝나지 않았죠. D에서 B도 두 가지 일이 끝나지 않았죠. B에서 C로 가는 경우 한 가지니까 얘도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. 그럼 분류를 했잖아요. 그죠? 분류를 했으니까 3 플러스 12 플러스 4 플러스 4가 되면 12 플러스 4 플러스 4가 20이 되니까 전체는 몇 가지가 나온다? 23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아시겠죠?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처리하면 돼요. 아시겠죠? 바로 도로망 문제는 바로 분류를 해서 바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같이 사용하면서 여러분들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